여러분,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싱크대 옆 또는 도마 위에 뭔가 놓여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것들을 절대로 예전처럼 바라보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재료를 씻고 조리 도구를 닦고 깨끗하게 요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방 한가운데에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열심히 씻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씻을수록 더 위험해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아플라톡신입니다. 이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절대로 주방을 예전처럼 쓰실 수 없게 됩니다. 아플라톡신은 특정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한 물질입니다. 1군 발암물질이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최고 위험 등급입니다. 아플라톡신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표적으로 삼는 장기가 바로 간이기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간경병과 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데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에 노출될 경우 간암 발생 위험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곱해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B형 간염 보유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보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1급 발암물질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땅콩, 옥수수, 견과류, 곡물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방 안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우리가 손에 들고 입에 대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바로 그 물건들 위해서요. 첫 번째 범인은 나무 도마입니다. 우리 주방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조리 도구입니다. 나무 도마는 아름답고 칼날을 보호하며 천연 소재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소재 자체가 아플라톡신 생성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나무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자를 때마다 칼날이 나무 표면에 스크래치를 냅니다. 이 스크래치 안으로 식재료의 즙, 단백질, 지방이 스며들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이 스크래치 안쪽까지 완전히 세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습기를 머금은 스크래치 안에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곰팡이가 바로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나무 도마의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곰팡이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표면이 어두워지거나 검은 점이 생기거나 쉰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가 보이기 전에도 내부 오염은 이미 시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도마를 뜨거운 물에 씻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뜨거운 물은 나무 섬유를 팽창시켜 스크래치를 더 크게 벌어지게 만들고 더 많은 이물질이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잘 씻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범인은 오랫동안 사용한 나무젓가락입니다. 특히 나무젓가락은 직접 음식과 입에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나무젓가락을 교체하지 않고 수년간 사용하던 4인 가족이 모두 간암으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가족이 사용하던 나무젓가락과 조리도구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가족의 간암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나무젓가락은 사용하면 할수록 표면에 작은 틈이 생기고 이 틈 안에서 음식 찌꺼기가 썩으면서 곰팡이가 번식합니다. 나무젓가락을 씻어서 재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씻는다고 이 틈 안의 오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범인은 주방 수세미입니다. 이것은 아플라톡신의 문제는 아니지만 간과 소화기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2017년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주방 수세미
1세제곱센티미터당 최대 540억 개 수준의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무려 540억 개입니다. 이 수치는 화장실 변기보다 수십만 배 높은 수준입니다. 연구에서 검출된 세균은 362종에 달했으며 그 중에는 살모넬라, 대장균 등 식중독과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소독하는 방식으로는 수세미의 전체적인 세균 감소 효과가 의미 있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균은 다시 빠른 속도로 증식합니다.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면 그릇 위에 세균이 퍼집니다. 그 그릇으로 음식을 먹으면 세균이 소화기로 들어갑니다. 이 세균들이 만성적으로 소화기와 간에 염증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우려입니다. 네 번째 범위는 오래된 행주와 주방 타월입니다. 행주는 수세미와 마찬가지로 습기가 항상 있고 음식 찌꺼기와 직접 접촉하는 물건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사장 중 1장의 주방 행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행주에서 번식한 세균은 식기와 조리 표면으로 퍼지면서 교차 오염을 일으킵니다. 매일 사용하는 행주를 며칠 동안 교체하지 않는 것은 세균 배양 접시로 식기를 닦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범위는 곰팡이가 핀 실리콘 주방 도구들입니다. 뒤집개, 주걱, 국자 등 실리콘 제품들은 내열성이 좋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리콘 소재 특성상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 사이에 검은 곰팡이가 서서히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 접합 부분, 손잡이와 본체가 만나는 경계선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검은 줄이 생겨 있다면 이미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도마와 나무 젓가락에 대해서는 사용 습관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나무 도마는 구매 후 2년에서 3년이 지났거나 표면에 깊은 칼 자국이 생겼거나 어둡게 변색된 부분이 있다면 교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무 도마를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즉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능하다면 육류와 채소 도마를 분리해서 사용하시고 플라스틱이나 유리 또는 엔드그레인 방식으로 제작된 고급 나무 도마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무젓가락은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씻어서 재사용하는 것은 피하시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티타늄 또는 적절히 코팅된 대나무 젓가락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나무젓가락이 갈라지거나 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면 지금 당장 교체하셔야 합니다. 수세미는 최대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매일 사용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짜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싱크대 바닥에 눌러놓지 마세요. 행주는 매일 세탁하거나 열탕 소독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최소한 2일에서 3일에 한 번은 교체해야 합니다. 실리콘 주방 도구는 접합 부분에 검은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곰팡이는 아무리 닦아도 실리콘 안쪽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표면만 닦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의 품질과 신선도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작 그 음식을 만지는 조리 도구의 위생에는 놀랍도록 무관심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방에서 섭취하는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들이 조금씩 꾸준히 간에 쌓이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결국 간경병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증상도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지금 당장 주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무 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무젓가락이 언제 구매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수세미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확인하세요. 이 작은 점검이 간암을 예방하는 데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혹은 가족 중에 오래된 나무 도마와 나무젓가락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공유 하나가 소중한 가족의 간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을 적신호로 보내는 피부와 눈의 신호 7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